자, 보행자 횡단보도에 관련된 사고인 경우에서 과실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횡단보도와 관련된 사고, 보행자 사고에 관해서 결국은 피해 보상을 산정해서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과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할 것이냐. 보험회사에서 이 과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은 과실 인정 기준 도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가 발행된 것은 과거에 무수한 교통사고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해서 유형별 구분해서 이제 과실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형에 따른 과실을 정해져 있는데 수정 요소라고 해서 동일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산해낼 요소 또는 감산할 요소에 대한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주간인 경우, 야간인 경우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라도 이 횡단보도가 일반적인 1차선 도로냐 또는 편도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냐, 넓은 3차선, 4차선, 5차선 편도, 왕복 같은 10차선 이런 아주 넓은 도로에서 차량통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냐, 여기에 따라서 과실의 부분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어린애인지 또는 노인인지 또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음주를 하고 무단횡단했다든지 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과실 위에 가감산 요소를 할 수 있는 수정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과실에서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한번 다 살펴볼까요? 우리 횡단보도 사고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신호등이 있는 곳은 엄격하게 신호를 지켜야 되겠죠. 보행자도 그렇고 차량 운전하는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든지 보행이 됩니다.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 횡단을 했다. 보행자 당연히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했으면 피해자 잘못을 적용할 수 없겠죠. 또는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 있었을 때 보행자가 횡단을 했다. 당연히 가해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녹색 신호, 주행 신호를 보고 진행했으면 주행 신호를 보고 진행한 가해자에게 사실 잘못이 없지만은 100% 잘못을 일방적인 보행자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녹색이 아닌 적색 신호에 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적용할 때 100% 보행자 과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간에 횡단했느냐 또는 야간에 적색 신호에 횡단에 따라서 과실을 50%, 60% 또는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느냐, 이런 경우에는 과실 70%,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80%까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져 판단하는 얘기죠. 또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신호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을 걷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등을 조금 벗어나서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상 횡단보도에서 한 20m 이내 거리에서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신호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과실을 통상 20% 이내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보행자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우선해서 횡단보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행자도 차량에 주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의를 하면서 건너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해서 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주간인 경우에는 약 10%, 야간인 경우에는 한 15% 정도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에 또 세부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 다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인 횡단보도 사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실을 적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한번 다뤄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